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BSI 지표를 보는 날인데요. 그게 보는 날이 기사를 올려주는 날이 아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BSI 지표를 유튜브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SI 지표를 보기 전에 주간 전망 기사 하나를 보시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고요. BSI 지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만 되면 볼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영어로 쳐도 이렇게 뜨죠. 네이버 금융에 한번 들어가서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미국 기침에 감기 든 코스피. 미국이 지금 난리 났죠. 안 좋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70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아직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일주일간 5.87%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마이너스 2.91%, S&P의 2배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미국 주식도 사시고 파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우리 증시는 훨씬 더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경기 둔화 우려에 영국 정책 엇박자로 킹 달러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안 좋죠. 생산을 더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를 하면서 애플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영국 정책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상하게 금리는 올리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가 연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가 굉장히 높은 선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역대급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 그때 주식을 사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안 좋은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깊어질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도 대외적 호재 없어서 3분기 실적 발표 우려도 엄습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주가가 쭉쭉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는 실적 발표에서 정말 안 좋은 기사가 나면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모습. 그렇지만 정말 안 좋은 기사가 떨어져서 나락으로 빠졌는데 또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가는 이런 걸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가는 그렇게 가지만 또 어떤 주가는 악재 해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수보다 종목 대응이다. 자동차와 엔터주 등으로 압축에, 이거는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악몽의 한 주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에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점차 현실로 변하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우려 속도 항상 속도가 빨랐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아니고 계속 경기 둔화가 되고 있죠. 좀 기사가 좀 허접한데 연김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속에 코스피를 되팔았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하지만 공포는 이제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얘들은 믿을 애들이 못 되죠. 지수가 이렇게 3천 몇 배까지 갔는데도 4천까지 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애들이 증권가 애들이죠.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진다 이런 기사를 또 내고 이상한 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207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지수 전반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고 모멘텀이 확실한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멘텀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다. 2차 전지를 주목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3분기 실적 발표도 두렵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제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보면 코스피는 전주보다
134.51포인트 네, 내려갔다. 마켓 포인트가 시장 지수를 예견하는, 예상하는,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가 2.91%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약 2배가량 급락했다. 지수가 그냥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큰 제목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표 호조가 예상되지만 달러 강세는 여전할 듯. 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빠진다.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을, 그러니까 증권 팔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달러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달러가 거의 사상 최고치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개별 주식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죠. 굉장히 차트가 개판 5분 전이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가 제일 정확하다. 제가 120월선과 60월선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짓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120월선을 확실히 이탈한 모습이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요건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난다. 여기는 뭐 요 바닥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올라갔죠.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요 자리가 스토캐스틱 바닥 구간을 나타내지 않고 있죠. 바닥 구간이 여기인데, 요 자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지만 돈풀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쭉 지표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스토캐스틱 바닥 구간에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120월선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를 안 보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조금 지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investing.com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 나와 있고요. 보시면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 요거 이제 코스피랑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봉지표 여기 클릭을 하시고 월봉 차트 1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 보시면 참 별로 안 좋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밑꼬리 말아 올리지도 않고 현재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여긴데 요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33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 S&P 500과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채권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채권 쪽으로, 단기 채권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피크를 만약에 치게 되면, 피크는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지금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올해 한 4.25 뭐 4.5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나머지 두 번을 올려야 되는데, 조금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기사가 뜨면 주가는 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예상은 올해 0.5 해서 4.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만 돼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채권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더 올라간다 하면 이제 장기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증권, 주식이 이제 계속 빠지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코스피와 S&P 지수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BSI 지표를 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꽤나 바빠서 사전에 BSI 지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BSI 지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BSI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BSI 지표라고 치면은 다 나오죠. 비즈니스 설베이 인덱스인데요. 기업의 설문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 기업가들입니다. 우리보다 좀 낫겠죠. 판단과 예측 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 우리 주가 전망에도 조금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SI 지표를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셔서 정경련 소식 보도자료 발표문 보시면 BSI 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26일 날 나왔고요. 10월 전망. 9월 달에 10월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업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BSI 89.6으로 한 달 만에 80대에 재진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88.4. 참고로 100 이하는 경기 침체고 10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가들의 전망을 봐도 제조업이 경기 침체 국면이고 비제조업도 91.1로 경기 침체다. 6월부터 5개월 연속 동반 부진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재고 전망. 재고는 많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법인세제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 활력 제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 BSI 지표를 보시면 9월 달에는 조금 괜찮았죠. 9월 달에 전망이 괜찮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8월보다는 9월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8월보다 훨씬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죠. 8월이 실적이 여기인데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기업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전망한다, 경기가 어떨 것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전망을 해도 틀리는 게 현실입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고요. 지금 러시아가 동원령까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동원령까지 하면서 정말 글로벌 경기가 개판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좋은 기사가 뜨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풀린다 하면, 그리고 뭐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가 조금 우호적으로 바뀐다 하면 정말 주가는 현재 구간이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지금 내수를 다지겠다. 뭔가 폐쇄적인 그런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경련은 3대 수출 주력 업종이 동시에 부진 전망을 보인 것은 2020년 4월, 2022년 4월, 2020년 4월 이후에 6개월 만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가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사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에 대해서 10월 전망 BSI입니다. 금속 및 금속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또이또이
네,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쪽도 96.8, 전자 쪽 95.0, 식음료 95.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강한 섹터들도 전망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올라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전자통신, 자동차, 기타, 석유, 정제, 화학 쪽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달에, 석유, 정제, 화학 쪽도 9월 달에는 괜찮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안 좋았지만 10월에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가스 쪽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던데, 일단 전망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9월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감염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스포츠,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된 여가, 숙박 및 외식업만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 가스, 수도업이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제조업의 재고 BSI 추이입니다. 재고는 계속 1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경제가 풀리게 되면 재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재고율 추이입니다. 2022년에 굉장히 좋다. 네, 2020년과 2021년에는 조금 낮았지만 지금은 제조업 재고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기사를 봐도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기사가 조금 이번에는 좀 빈약한 느낌이 있지만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들이 봤을 때 10월 전망이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중에 금속 및 금속 가공은 그냥 그럭저럭이고, 자동차, 전자, 식음료 좀 강한 섹터들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나머지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이쪽은 완전히 안 좋아질 것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 재고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풀리면 재고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월 BSI 지표 마치고요.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